동물교감 치유농장 한평 콩강아지 농장 손영일 대표와 전화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연 속 동물교감 치유농장 한평 콩강아지 대표 손영일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제가 소개를 해드리기를 네. 동물교감한다, 치유농장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이런 네. 표현들이 익숙치가 않아서 뭘 의미하는 겁니까? 요즘 치유, 힐링 이런 이야기는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네. 근데 이제 현대 사회에서 많이 심신이 지치고 막 힘들다. 그런데 이걸 농촌 자연 환경이나 농촌 자원으로 활용해서 이분들을 치유하자. 그리고 농촌 경제도 살리자. 이제 이런 취지로 치유 농업법이 2020년에 생겼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런 프로그램을 돌리는 것이 치유 농장이고 또 그런 전문인이 치유 농업사입니다. 아, 그럼 이것도 자격증이 따로 있습니까? 네, 이제 올해로 지금 4회째인데요. 국가 자격증으로 네. 치유 농업사라는 자격증이 있는데 네. 농촌고시라고 보통 이야기합니다. 엄청 어렵습니까? 네, 많이 어렵습니다. 아, 그러면 지금 하고 계시는 그 농장도 4년 됐습니까? 아니, 저희는 지금 딱 신생 1년 된 농장인데요. 네. 네, 이제 나름 준비는 오랫동안 했지만 네. 한평에 터 잡고 준공 나고 프로그램 돌린 지는 1년 됐습니다. 그랬는데도 큰 상을 받았군요. 사실 제가 이런 데 관심 가진 거는 2010년도부터거든요. 네. 그래서 쭉 그때부터 공부하고 준비하고 또 구체적으로 이제 은퇴하면서 2022년 1월에 은퇴를 했는데, 네. 네, 그때 바로 이제 그 공부해서 자격증도 2022년에 따고요. 아, 네, 이제 준공 나고 모든 것 바로바로 이제 뭐 진행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어렵다는 시험을 한 번에 붙으셨나 보군요. 운이 좋았죠. 그러면 그 전에 하셨던 일은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이것과 좀 연관 있는 네. 일이었을까요? 이제 저희 콩강아지 농장 이야기하면 네. 아까 2010년도 제가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네. 그때 이제 제가 우연한 기회에 장애인들 그 재활 승마 말로 재활하는 게 있거든요. 네. 거기 봉사자로 참여했다가 어, 이제 이게 보급되지 못하고 이제 안타까운 그런 현실을 많이 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2010년도에 꽃피는 마구간이라는 장애인 재활 승마센터를 이제 개인이 준비하다가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네. 1년 만에 포기를 했어요. 그리고 네. 이제 제 하던 사업 열심히 하다가 이제 아이들 성장하고 독립하니까 은퇴 바로 하고 이제 한평으로 들어왔습니다. 아, 그러면 치유농업 중앙경진대회라는 건 이제 1년에 한 번씩 네, 농촌진흥청이 맞습니다. 주최하는 겁니까? 아, 네네, 맞아요. 그럼 이럴 땐 뭘 평가를 합니까? 이제 말 그대로 그 치유농업 프로그램 경진대회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그 각 농장들이 다 프로그램이 있어요. 치유 농장별로. 네. 그걸 이제 다 이제 겨루는 건데 한평군 대표로 이제 제가 나간 거고요. 또 이제 전남 대표를 겨뤄서 제가 뽑혔고 그리고는 이제 중앙대회에 나간 거죠. 그래서 아, 1등은 못하고 예. 수상이면 네, 우수상 받았습니다. 그럼 2등 네. 엄청 잘하신 거 아닙니까? 감사하죠. 아. 네, 인정해 주신 거는. 이쯤 되면 이제 더욱 궁금합니다. 어떤 프로그램이 있길래 심사위원들에게 좋은 점수를 받았을까? 뭘 하고 계시는 겁니까? 이제 주로 이제 치유 농장이 불과 몇 년 안 됐거든요. 네. 그리고 대부분이 이제 들어보셨을 거예요. 체험 농장. 네. 체험 농장은 이제 뭐 딸기 딴다든지 뭐 말을 가서 한번 탄다든지 뭐 고구마를 뭐 캔다든지 이런 이제 일회성이거든요. 가서 이제 한번 즐기고 오는 거죠. 근데 치유 농장은 좀 다회차고 또 효과를 어떤 대상에 맞는 효과를 목표로 한 프로그램이 이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대부분이 지금 있는 데가 다 원예 쪽이에요. 식물하고 원예. 네. 그런데 이제 저희는 예전에 제가 말로 그런 거를 준비하고 공부했던 경험이 있어가지고 지금은 이제 말은 아니지만은 그때 이제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동물이 훨씬 더 흥미도 있고 즐겁고 또 교감도 잘 되고 그런 거를 이제 그때 공부를 했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강아지나 토끼, 닭처럼 친근하고 안전한 소동물로 프로그램이
동물 교감 프로그램을 하는 것이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네. 또 나름 준비를 오래 하다 보니까 좀 다양하고 차별화된 그런 걸 좀 인정을 해주신 것 같아요. 좀 준비를 많이 했구나, 네. 좀 차별화돼 있구나, 전문성이 있구나, 뭐 이런 거를 인정해 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는 원예로 많이 하는데 그렇죠. 지금 여기는 이제 동물로 치유 네네. 농장, 동물 교감이라고 말씀을 하셨고 네, 맞습니다. 실질적으로는 어떻게 이루어지는 겁니까? 이제 이번에 프로그램 경진대회는 저희가 이제 뭐 그 동물로 하는 프로그램이 여러 가지 있는데 이번에는 좀 다양하게 하려고 네. 토끼를 활용한 이제 프로그램을 가지고 나갔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뭐 토끼로 우리가 하는 프로그램들이 이제 뭐 그 토끼를 위해서 집을 만들어 준 거요. 또 토끼 출산방도 만들고 토끼 새끼를 낳을 때 또 색소금 토끼 걱정 인형 만들기라는 그런 것도 하고요. 또 토끼 똥을 이용해서 화분도 만들고 또 토끼 장을 다 같이 청소하고 막 이런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이번에는 토끼를 주제로 한 프로그램을 가지고 나갔어요. 아, 말씀 들어보니까 토끼를 돌봐주는 역할을 하는 것 같은데, 네네. 예, 그러면서 이제 동물을 사랑하게 되고 좀 더 관찰하게 되고 이러면서 내가 아팠던 부분이 치유되고 이런 역할을 하는 겁니까? 아주 정확한데요. 예를 들어서 이제 토끼를 위한 집 만들기다. 예. 그러면 이제 요새 아이들이 또래 관계나 사회성 또 자아 존중감 이런 부분이 좀 특히 이제 그 이번에 대상으로 한 아이들 지역아동센터 아이들이에요. 예. 또 시골에서는 특히 이제 다문화 가정, 한부모 가정, 또 조성 가정 이런 아이들이 이제 좀 많다 보니까 자존감이 좀 낮아요. 그래서 네. 토끼를 위한 집 만들기는 이제 4명씩 짝을 모둠을 그 만들어주고 또 팀별로 서로 역할 분담하고 또 이제 제가 준비한 골판지 박스라든지 이런 거 주고 해서 자기들끼리 의논해서 만들고 그거를 이제 토끼들한테 이제 주는 거예요. 그 네. 집을. 그러면 토끼들이 그 집에 원래 굴 습성이 있기 때문에 그 굴로 그 집으로 들어갔다 나왔다 하고 뭐 창문으로 얼굴을 막 내밀기도 하고 너무 즐겁고 신기한 거죠. 애들이 보기에도. 네. 그런데 즐겁고 신기하고 행복하지만 또 친구들끼리 협업을 했죠. 또 상호작용을 했죠. 그러면서 사회성이 길러지고 또 토끼들한테 뭔가를 해줬다 하는 이제 그런 성취감, 그런 자아 존중감 이런 거를 이제 자연스럽게 느끼게 되는 거죠. 네. 이제 치유라고 했는데 어떤 게 부족할 때 여기를 가면 되는 겁니까? 아니면 부족하지 않더라도 그냥 가서 경험해도 좋을 싶어서요. 네, 근데 이제 근데 저희가 주로 오시는 분들은 그리고 또 저도 제가 생각하는 그 대상 분들은 어떤 분을 위하느냐 이런 거 할 때는 저는 주로 이제 발달 장애인 분들하고요. 네. 금방 말했던 이제 그 아동들 중에서 극히 이제 어려운 형편이 어려운 한부모 다문화 조선 이런 가정들 네. 또 이제 위기 청소년 있잖아요. 뭐 학폭이라든지 뭐 이런 아이들을 위해서 제가 프로그램을 많이 좀 하고 싶다. 이런 꿈을 가지고 한평으로 들어온 거지요. 네. 뭐 일회성 체험입니까? 아니죠. 지금 현실은 네, 아니라고 일회성도 하셔서. 이제 네. 많아요. 근데 주로 이제 이거를 제가 프로그램의 거의 절반은 후원을 하고 네. 절반은 이제 비용 지급을 받는 것 같은데 현실적으로 이분들이 이제 예산이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자부담을 하기에는 어렵죠. 예. 그래서 제가 후원을 많이 하고 대표께서 직접 후원을 하시는 겁니까? 네네. 지금은 이제 그 우리가 치유농업법이 만들어지고 나라에서 이렇게 국가 자격증으로 하고 하는 거는 앞으로는 건강보험 재정을 이쪽으로 바우처처럼 가겠다는 이제 장기적인 목표가 있기 때문에 예. 지금 이렇게 준비를 하는 과정이거든요, 나라에서. 네. 근데 아직은 좀 요원해요. 그래서 자부담으로 이용하기에는 이제 어렵기 때문에 주로 일회성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어디 센터에서 뭐 사업비가 뭐 공모 사업이나 이런 걸 했다. 그럴 경우에는 이제 다문화로 뭐 연락이 오고
그 다회차로 연락이 오고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네. 국가 자격증이라고 말씀을 하셨으니까 네네네. 1년에 몇 명이나 뽑습니까? 이제 몇 명 뽑는 게 아니라 이제 그 네. 1차 뭐 교육을 우선은 이수를 140시간 이수를 해야 되고요. 예. 교육 이수를 해야 되고 그다음에 1차 시험 합격하셔야 되고 아, 또 2차 시험 절대평가군요. 합격하셔야 되고 네. 그래서 그 합격하신 인원들을 뽑는데 1년에 그 우리 전라남도가 1년에 10명 안팎 나와요. 진짜 소수군요. 네, 전라남도에 10명 안팎이니까 네. 네, 뭐 10명 안 될 때도 있고 10명 조금 넘을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현재 그럼 지원이 잘 안 되고 있다는 말씀이시군요. 지금은 이제 농촌진흥청에서만 외롭게 열심히 하고 계세요. 근데 이제 이게 예산이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니까 예. 좀 그 기획재정부라든지 뭐 그 보건복지부라든지 이런 데하고 같이 국가 사업으로 가야 되는데 네. 제가 공부해 보기로는 아직은 농촌진흥청이 주간 부서가 돼가지고 밑바탕 이제 토대를 막 열심히 이제 그 만들고 있는 과정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예, 아직은 홍보도 좀 덜 돼서 아마 네, 몰라서도 네. 못할 것 같아서 이렇게 네, 열심히 그러세요. 하고 계시면 네. 아니 알고 이거 후원해야겠다, 지원해야겠다 이런 생각들도 하시겠죠. 네. 보니까는 찐빵의 기적이 있었다고. 이건 뭡니까? 이제 찐빵이가 우리 여기 치유 도우미 견 그러니까 이제 강아지가 있는데 강아지 이름이군요. 예, 강아지가 저희가 이제 프로그램을 할 때 같이 저는 치유 농업사로서 프로그램을 돌리고요. 또 찐빵이하고 만두라는 두 강아지가 있어요. 이름이. 근데 네. 근데 이제 토끼나 닭들은 사실 이제 교감은 그렇게 많이 이루어지진 않아서 보면서 힐링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간식 정도 주는 거고요. 네. 근데 교감이 제일 잘 되는 거는 우리 강아지잖아요. 그래서 그리고 찐빵이는 특히 이제 치유 도우미 견으로 정식 인증을 받은 강아지예요. 어떻게 하면 또 받습니까? 동물도? 교육을 따로 받습니까? 이제 예, 그렇죠. 아무래도 이런 관련된 협회가 있어요. 동물 매개 심리 치료 학회라고. 거기서 이제 인증을 주관하는데 뭐 이제 보는 게 아주 다양하지요. 예를 들어 어떤 첫째는 질병이 없어야 되겠죠. 그 다음에 공격성이 없어야 되고, 또 사회성이 있어야 되고, 또 어떤 상황에서도 애가 즐거워야 되고, 네. 이런 기준이 있는데, 찐빵이는 제가 볼 때도 아주 자격이 너무너무 훌륭한 강아지예요. 그래서, 자격증 있는 강아지군요. 예. 그래서 네. 제 복이죠. 그런 좋은 강아지하고 함께 한다는 게. 네. 근데 이제 찐빵이 기적이 저희 그 농장에 이제 제일 많이 오시는 곳이 나주의 그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센터라는 곳이 있는데요. 거기서 우리 찐빵이하고 공놀이를 하는 프로그램이었어요. 근데 네. 이제 간단한 거죠. 찐빵이 앉아, 기다려, 옳지, 칭찬해주고, 간식 주고, 이제 산책하고 공놀이 하는 건데, 이제 그 과정에서 이제 선택적 항구증이라고 혹시 들어보셨을까요? 그러니까 집에서는 이야기를 하는데 학교나 밖에서는 한마디도 안 하는 게 선택적 항구증이에요. 그래서 네. 3년 동안 한마디도 그 센터에서 들어본 적이 없었대요. 그런데 이제 이 프로그램 하는 과정에서 이제 그 목소리가 아주 작은데 입이 오마오마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계속 용기를 드렸죠. 그리고 이제 기다려주고 용기를 드렸는데 찐빵아 앉아 작은 목소리지만 그게 된 거예요. 와. 그러니까 옆에서 이제 선생님들하고 봉사자들이 이제 박수 치고 난리가 난 거죠. 환호하고. 왜냐하면 3년 동안 그분이 한 번도 말하는 거를 들어본 적이 없었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제가 지은 게 아니라 그 선생님들하고 봉사자들이 그날 이제 찐빵이의 기적 이렇게 표현해 주시고 네.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정서적인 치유? 네. 자아 존중감도 향상이 됐고 이런 것들이 스스로 말을 할 수 있게끔 도움을 준 게 아닌가. 얼마나 기뻤을까요? 그 순간. 예. 그러니까 동물하고 특히 그 마음을 닫고 있는 분들 있지 않습니까? 자폐가 있다든지 또는 은둔형 그 외톨이라든지 네. 또 왕따를 당한 경험이 있다든지 또 이분처럼
선택적 항구증이 있다든지 그런 건 다 심리적인 것이 크거든요. 네. 그런 분들한테는 이제 우리 이런 교감이 되는 동물이 꼭 강아지가 아니더라도 뭐 거북이일 수도 있고 뭐 앵무새일 수도 있고 뭐 파충류일 수도 있고 아주 그 마음을 열 수 있는 동물과의 교감이 꼭 필요한 것 같아요. 얼마나 보람을 느끼셨을까요? 그 순간? 아니 저도 자연을 좋아하고 동물을 좋아하는데 그분들이 와서 이렇게 즐거워하고 행복해하고 또 막 올라오면서부터 찐빵아 만두야 막 부르고 올라오시거든요. 아유, 그럴 때 너무 보기 좋죠. 그러게요. 네. 이제 동물하고 함께 하면서 사람에게도 정서적인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그 찐빵이 기적에서도 또 그 외에서도 현장에서 계속 느끼실 것 같은데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이제 제일 가슴 아팠던 기억이 이제 뭐가 있었냐면요. 네. 지역아동센터 아이들하고 프로그램을 할 때인데 애들이 다 의외로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애들이 열심히 하고 또 정서적으로도 안정돼 있다고 저는 느꼈어요. 근데 어떤 프로그램 하는 과정이 토끼를 안아보는데 앞치마를 한번 털이 묻을 수 있으니까 앞치마를 하고 하자. 근데 앞치마에다가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내가 가장 우리 집에서 행복했던 순간을 그리자. 엄마, 아빠하고라든지. 그러니까 다른 아이들은 이제 막 열심히 그리는데 한 아이가 딱 벼락 맞은 것처럼 멈춰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꼼짝을 안 해요. 그래서 항상 열심히 했던 아이가 왜 이러지 하고 보니까 나중에 그러는 거 옆에 가서 왜 그냥 아무것도 뭐 표현을 안 하고 있어 했더니 아무리 생각해도 집에서 행복했던 즐거웠던 순간이 안 떠오르는데요. 너무 가슴 아팠어요. 거기가 아이가 이제 막 좀 환경이 많이 안 좋더라고요. 근데 공부도 잘해요. 또 교육 관계도 좋고. 근데 그런 밑바닥에 어려움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순간 이제 제가 이제 안아주면서 그러면은 우리 콩강아지 농장에서 즐거웠던 걸 그리자. 그랬더니 바로 그리는 거예요. 찐빵이 만두 막 그런 거를. 네. 그래서 그때 눈물이 글썽했죠. 네. 이런 것들 해내고 싶으셔서 아마 이 일을 시작하지 않으셨을까라는 좀 생각이 드는데, 근데 이런 것들을 실행하고 실현하고 뭐 공간도 필요할 것 같고 자격증도 어렵게 따야 될 것 같고 준비가 만만치 않아 보이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은퇴할 나이가 됐고요. 이제 뭘 하지 그런 고민도 많이 했었고, 근데 2010년도부터 저는 이제 은퇴하면 뭘 하겠다는 그게 명확했기 때문에 이제 꾸준히 이제 이런 준비를 했어요. 뭐 사회복지사, 뭐 장애인 재활승마 지도사, 또 뭐 치유농업사, 동물매개 심리상담사, 또 원광대 대학원 진학, 뭐 이런 것들을. 근데 제가 가장 도움이 된 거는 전국을 다니면서 제가 도움이 되겠다 한 농장들은 다 가서 눈으로 보고 직접 농장주 만나서 물어보고 다 벤치마킹을 한 거죠. 네. 그런 것들이 사실은 뭐 실상 자격증이나 공부보다도 더 큰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마음가짐이 아닐까 싶습니다. 예. 굉장히 저는 이제 명확했거든요. 그리고 또 제가 자연을 좋아하고 동물을 좋아하고 막 그랬기 때문에, 그리고 뭐 은퇴해가지고 전원주택 혼자 지어놓고 하는 거는 저는 조금 그렇다, 속으로 저하고는 안 맞다. 그래서 하고 싶은 거 하자, 이런 생각이었습니다. 굉장히 부지런하게 열심히 준비를 하셨는데 이게 나를 위한 삶이 아닌 듯 싶은데, 근데 이게 결과적으로는 내게도 행복으로 다가오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예. 우선은 제가 제일 행복해요. 그러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또 이제 기왕이면은 은퇴해서도 같이 일을 할 수 있으면 좋잖아요. 그런 생각입니다. 네. 아주 많은 이들에게 좀 요즘 같은 시대에 좀 따뜻함을 불러일으키는 잔잔한 감동을 주는 이런 말씀들을 해주셔서 좀 고맙습니다. 치유 농장이 농촌 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을 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지금 치유 농업을 나라에서 목표로 하고 가는 거는 농촌 경제 활성화도 큰
한 축이에요. 예. 그러니까는 국민들의 삶의 질을 낮게 하자는 것이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농촌 경제가 소멸되고 있기 때문에 농촌 경제 활성화하자, 이게 이제 큰 두 가지 양대 목표인데 예. 아직은 요원하지요. 아직은 뭐 말씀하신 것처럼 그 홍보도 덜 돼 있고, 또 국가적인 그 뭐 보건복지부나 기획예산부나 이런 데에서 같이 함께 돼야 되는데 아직은 요원한데, 이제 미래를 위한 우리 그 나라 그 정부에서 투자를 하고 있다. 그리고 저희도 거기에 발맞춰 가고 있다. 언젠가는 농촌 경제에도 도움이 되리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런 것들이 좀 힘든 점인 거죠? 그렇죠. 지금은 이제 뭐 저야 각오를 하고 뛰어들었지만 이제 막연하게 오신 분들 같은 경우는 멘붕이죠. 예. 쉽게 접근하면 안 자격증만 되겠어요. 네. 자격증만 따면 뭐가 될지 알았는데 그게 지금 전혀 뭐 그 바우처나 건강보험 이런 게 적용이 안 되고, 이게 되는지 알고들 지금 뛰어들고 계세요. 아. 근데 그게 안 되고 있고, 또 프로그램을 오시더라도 봉고차 한 대로 오면은 선생님들 봉사자 빼면 실질 장애인은 5명에서 8명이에요. 그분들한테 뭐 비용을 설령 받더라도 뭐 얼마가 되겠어요. 그래서 그 제가 볼 때는 다 어려움이, 경제적인 어려움이 제일 클 건데 뭐 각 농장에서 이 시기 잘 넘기셔야죠. 예, 그러게요. 나는 일단 준비가 됐어. 마음가짐. 그다음에 경제적인 면도 일단은 뭐 어디서 지원이 안 되니까 좀 네네. 기반이 돼 있어야 될 것 같고, 네. 그리고 이런 걸 해보고 싶었던 게 나의 꿈이었어라는 마음으로 버티는데, 근데 그걸로만으로도 버티기에는 오래 가지는 못할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인 네. 뭐 투잡을 하신다든지 아니면은 뭐 제조를 뭐 하시는 게 있다든지, 그 예를 들어서 나름 운영 유지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은 강구하고 계셔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아는 어디 농장 같은 경우는 유정란을 생산하세요. 아, 유정란을 생산하셔가지고 그거를 판매하시고 치유농장을 또 운영하시고, 이렇게, 그러니까 치유농장을 운영하는 거는 그분의 가치를 실현하는 거고요. 이제 그 운영을 지속적으로 하기 위해서 그 유정란을 판매하는 걸로 그렇게 이제 그 준비하고 계시고, 또 어떤 농장은 흑염소를 사육을 하죠. 네. 흑염소를 사육을 하고, 또 이분은 따로 흑염소나 유산양을 활용한 치유농장을 또 프로그램을 돌리시고, 이런 식으로 돼야 될 것 같다. 개인에게 나라에서 맡겨서는 힘들 것 같습니다. 나라에서 지금 뭐 네. 건강보험 되고 바우처 되기 기다리는 거는 이제 조금 제가 볼 때 장기간 소요될 것 같아요. 네. 아, 아닙니다. 제가 볼 때는 말씀들을 계속 하시다 보면 네. 결정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예. 예, 치유농업의 가치 어떤 게 있다고 보십니까? 마지막으로 말씀해 주시죠. 이제 치유농업은 네. 저는 제가 이걸 꿈을 꾸게 된 게 그 장애아동 그 봉사하면서 장애아동 치료라는 게 있어요. 우리 그 모든 분이 아실 거예요. 음악 치료, 미술 치료, 뭐 모래 치료, 뭐 언어 치료, 이런 치료가 있거든요. 예. 그런데 그게 회당 50분, 40분 하는데 뭐 그 당시에 4, 5만 원 했어요. 근데 그거는 이제 바우처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자부담 조금 하고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거를 봉사하면서 느꼈던 것이 그 작은 우리 피아노 교습소 같은 작은 방 있잖아요. 예. 작은 방에 책상 하나 놔두고 선생님하고 아이가 앉아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래 치료라는 게 책상 위에 그 판 하나 놔두고 거기에 모래가 있고 장난감들 몇 개를 올려놓고 하면서 그게 모래 치료를 해요. 그게 이제 또 그 그림 노트 하나 놔두고 거기다 그림 그리면서 그림 치료예요. 그래서 저는 그때 이건 아니다. 아이들이나 어른이나 자연 속에서 모든 걸 해야 된다. 그래야 아이들도 흥미도 있고 즐겁고 행복하고 또 그 치료 프로그램의 효과도 있다.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지금
치유농업, 치유농장 이게 제가 생각하는 그거라고 지금 저는 확신하거든요. 예, 실질적인 예, 친구들에게 도움이 되는. 네, 자연 속에서 모든 게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죠. 네. 프로그램. 알겠습니다. 오늘 귀한 말씀 고맙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언제 어디서나 내 손 안의 뉴스. 광주 MBC 뉴스 유튜브 구독으로 함께하세요.